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조금 장편 소설이나 조금 우리가 굵직한 소설을 제가 한번 이 책을 완주를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뭐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실제로 책을 사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어떤 작가라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윌리엄 포크너,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조금 같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혹은 라디오처럼 라디오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분량을 이렇게 정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접근도 해보고 싶은데 이 윌리엄 포크너가 사실은 현대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은 전 요 버전으로 읽기는 읽을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포크너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은 8월의 빛이라는 작품을 제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월의 빛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다 한 시간 안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이야기를 곁들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분 이야기를 곁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 7번, 적으면 7번, 많으면 10번 정도. 그리고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쭉 저는 읽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8월의 빛을 읽으실 때 추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책을 읽기가 좀 그렇다. 나는 좀 이해만 하고 싶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제가 왜 이제 윌리엄 포크너를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 뭐 프로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모더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의 작품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이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은 조금 더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에 있어서 항상 어두운 면을 포크너가 굉장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점이 역설적으로 재밌게 포크너 소설을 성립을 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범죄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범죄를 일으키는 방향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향 역시도 대단히 거칠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암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남부 고딕이라고 하죠. 미국 남부에 있어서의 전통과 인습이라고 보일 법한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유지하고 어, 존속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인습들과 전통들이 남부 귀족들에게 마치 프랑스 혁명 전야 혹은 러시아 혁명 전야의 극단적인 귀족들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포크너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문학적인 완결성이라든지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뭐 압솔롬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고 민음사에서 나온 요 압솔롬도 마찬가지고 음양과 분노 그리고 요 성역이라는 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성역은 조금 예외고 요 음양과 분노도 요 버전이 있고요. 문학동네 버전도 있고 열린 책들 버전도 있고 버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포크너의 소설에서 대부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혁명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미국 남부에서는 백인들이 거대 농장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거 한번 읽으면서 조금 해야 되는데 발음이 구릴 수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플랜테이션일 거예요. 플랜테이션 뭐 그런 걸 거예요.
대농장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은 대형 이제 지주들이나 농장, 공장을 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변혁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강제적인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대부분. 이게 프랑스,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나 혹은 뭐 러시아 그 혁명 전야에 나왔던 문학들하고 다른 지점인데 이 남부 고딕이 이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져서 아주 골마 터질지언정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작품에 귀기가 서려 있고 그런 전통들과 인습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폭력성 내면에는 폭력성이 있고 성적인 어떤 강박이 있고 성적인 충동이 있고 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 남부 사회, 뭐 제퍼슨시 여기는 요크나 파토크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도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도시에서 이미 혁명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 못하고 그대로 본인들의 전통과 인습을 지켜나가는 인간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상황 자체에 있어서 귀족이 됐건 귀족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상류층이겠죠. 지주층, 뭐 지주도 귀족이 되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지배층이 됐건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됐건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이상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상한 레이시스트 그 배척하는 거죠. 인종을 배척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음양과 분노나 압솔롬도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첫 번째로 대중소설까지도 아니에요. 이건 대중소설도 아닌데 그나마 포크너의 소설 중에서도 우리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은 포크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재밌게 논한 책이 이 8월의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그냥 뭐 다른 책으로 보기보다는 동서문화사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두 음양과 분노와 8월의 빛을 이걸로 읽어봤는데 오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잘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제가 원서를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확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느냐. 제가 이게 어제 막 위키도 뒤지고 다 뒤졌는데 한글 위키는 많이 자료가 없어서 꾸역꾸역 미국 위키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주인공 이름을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조 크리스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조 크리스마스가 중반 이후부터 등장을 하고 진정한 주인공이고 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정말 제퍼슨 씨에 가당하는 온갖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위키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리나 그로브라고 하는 한 명의 젊은 임신한 여자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제퍼슨 씨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외곽이죠. 너무 많이 온 거야. 이제 애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근데 애 아버지가 분명히 루카스 번치라고 알고 있어요. 루카스 번치라고 분명히 이게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루카스 버치죠. 루카스 버치라는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애의 아버지인데 이 남자가 자기만 임신을 시키고 뜩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장의 상황까지는 막장의 상황이죠, 사실은. 처녀가 애를 뱉고 루카스 버치라는 인간이 지금 자기를 임신시켜 놓고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엄배덤배 찾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루카스 버치는 개 XX죠.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애를 뱉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인간이 이름까지 바꾸고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조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뭐야? 여기서 살고 있어. 제퍼슨에서 살고 있어. 이 제퍼슨 시에서.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는 목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재소죠. 제재소나 조금 힘든 노동 업무를 하는 그야말로 블루 컬러 계급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리나 임신해가지고 제퍼슨 씨에 들어온 이 리나는 자기 애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게 조 루카스 버치야. 되셨죠? 근데 이 새끼가, 아이고. 근데 이게 다 제가 조금, 이게 새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비속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온갖 시정 잡배들의 정말 날래 브루스를 쳐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새 X가 이름까지 바꾸고 제퍼슨에서 3년 동안, 몇 년이야, 하여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기억을 더듬더듬. 그런데 이 새끼가 뭐까지 하냐면은 밀주업까지 해요. 부트레거가 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약간 금주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밀주까지 해. 그리고 나서 이 레나가 꾸역꾸역 찾는데 루카스 버치라고 하고 조 브라운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지금 조금 삘은 받아요. 왜냐면 하는 행실이 있잖아. 같이 이제 사랑했고 애까지 만들었으면은 어떤 새끼인지 알 거 아니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대충 알아. 이 루카스 버치라는 이름을 듣고 이런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생기고 밀주업하고 뭐 조금 뭐 어떻게 건들건들하고 좀 까불까불한데 이런 새끼가 있다.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구나. 이름 바꿔치기 하고 여기서 짱 박혀서 이러고 살고 있구나. 얘 레나가 그거를 알아듣는다고.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에스코트를 해줄 때 바이런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내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 바이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저도 뭐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학생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학교 배첼러라고 써 있네요. Bachelor who work at the planning mill in Jefferson, who meet in and fall in love with Lena, she arrived in town. 그러니까 여기서 알바식으로 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알바가 아니라 거의 생업이 된 상태예요. 이 바이런 번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다른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위키에서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 레나가 자기가 여기 이 제퍼슨에서 도움을 줄 것을 뭐냐? 조금 원해.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 해. 레나한테. 그리고 레나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힘들잖아. 바이런 번치 이 사람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 대학교에서 지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제퍼슨 여기 제공소나 막일 뛰는 데 가지고 막일하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서럽기도 하고. 근데 얘가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내공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얘가 이 우연히 만난 레나 그로브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좀 도와줘가지고 그 남편을 찾는 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게 숙소 같은 데 얻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2장 작은 2장까지의 이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사태가 이제 나오느냐.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도 조금 등장을 할 거잖아요.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그러면 이 바이런이 이 제퍼슨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게일 하이타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The former minister of Jefferson, forced to retire after his wife was divorced, to be having an affair in Memphis and committed suicide. His friend and mentor to Byron. 그러니까 게일 하이타워는 조상이 남부에, 그러니까 미군 그 남북 전쟁 시대 때 북군 남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군은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이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 남부는 안 된다였죠. 근데 이 남부군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남부의 그 대령일 거예요. 대령급 겸 뭐 장성 겸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후손이고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와이프가 뭐 불륜을 저질러서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자살을 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퍼슨에서 꽤 명망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은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자기도 하고 이 제퍼슨시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 동서문화사 책에서는 이렇게 요런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게 그림이 뭐냐면은 이 게일 하이타워 목사가 이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마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기병대가 그 연단 앞에서 떠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이 동서문화사기 396쪽이에요. 마치 그는 설교단 위에서조차 종교라는 것과 질주하는 기마대와 말을 타고 달리다 총에 맞아 죽은 자기 할아버지를 서로 떼어서 생각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대단히 믿음에 있어서는 대단히 굉장히 폭압적이다, 폭력적이다.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냐? 굉장히 가족들에게조차 사랑하는 연인들에게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402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은 아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람 피러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게일 하이타워 목사의 아내가 금요일에 기차를 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금요일이 아니라 사건 당일인 토요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일요일 조간신문에서 보고 그들은 알았지만 그녀는 토요일 밤 멤피스시에 있는 어떤 호텔 창문에서 떨어졌는지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 방에는 어떤 사나이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잔뜩 취해 있었다. 그들은 가명을 써서 부부로서 호텔에 등록했었다. 간음을 한 거죠. 남편이 막 정말 과격한 저런 그런 목사야. 그러면은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는 거는 도덕적인 행위로서는 뭐 지탄받아야겠지만은 남편이 저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남편이 막 이런 인간이야. 뭐 나쁘지는 않지만 같이 살면 피곤하겠죠. 일단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고 호텔 로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403쪽 얼마나 재밌어. 이 꼴통 목사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떨어져 죽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이제 가십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크너의 소설이 요런 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사회면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 왕왕 보이잖아. 우리도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왕왕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않잖아요. 요즘도 몇 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사회면에서 뉴스나 이렇게 언론에서는 크게 떠들진 않지만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는 왕왕 나오잖아요. 사회면 그런 것이 기사 아직 신문까지는 안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이제 사진 기사가 403쪽 중간 부분 사진 기사 한 사람이 사진기를 옆쪽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목사를. 그런데 목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이미 늦었다. 목사는 앞에 있는 사진기에만 잡히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튿날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 옆 얼굴이 찍혀 있었다. 목사가 걸음을 내디디며 찬송가 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책 뒤에서는 마치 미소라도 띄고 있는 듯이 그의 입술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는 악물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옛 판화에 나오는 악마의 얼굴과 같았다. 자,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인 자체가 이런 사람 자체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를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나 그로브가 오클라호마 엘리바마였던 것 같아요. 엘리바마에서 젊은 여자가 애를 베고 왔어. 그리고 루카스 버치를 찾으러 왔어. 근데 루카스 버치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제퍼슨에 있다라는 낌새만 듣고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 새끼는 이름을 바꿨어. 자기 애를 벤 여자를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를 산 거야. 그리고 바이런 버치라고 하는 힘들게 일하는 대학생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한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리나에게는 어느 정도 호감을 얻는다라는 거고 그런 바이런 번치가 정신적인 멘토로 삼는 게 게일 하이타워였다. 그리고 게일 하이타워는 조금 꼴통이다. 꼴통이고 꼴통 목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독서가다. 뭐 책 안 읽은 책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확 재밌지는 않죠. 재밌었으면 좋으시겠는데 뭐 확 이렇게 확 끌려들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딱 알게 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제퍼슨 시, 이 요크나 파토크는 아닌 것 같고 이 제퍼슨 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조 브라운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루카스 버치를 찾으러 온 건데 루카스 버치는 조 브라운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입니다. The young man who fathered Rena's child in Alabama and ran away when she told him she was pregnant.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걸 듣자마자 도망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하는 놈이야 이거. He has been living in Jefferson with Joe Christmas. 자, 조 크리스마스와 산대요. 자, 주인공 나왔죠.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서장이에요. 서장. 어떻게 보면 연극으로 따지면은 1막. 1막에서 고요하게 어떤 배경을 조연들을 통해 설명을 한 거죠. 자, 우리의 주인공 조 크리스마스가 등장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조 크리스마스와 케빈 on Joan Burden property under name Joe Brown and working with Christmas and Byron at planning mill, he is also bootlegger. 조안나 버든, 미스 버든이라고 나와요. 미스 버든의 영지에서 오두막에서 조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자 크리스마스와 바이런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부트레거야. 그러니까 바이런은 어떻게 보면은 대충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마차에서 딱 들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런 걸 들었겠죠. 자, 그럼 조 크리스마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 남부와 인간의 정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운명을 조금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사실 이 소설을 완독을 하신다면은 저는 생으로 한번 정말 힘들게나마 이 소설을 다 완독하는 경험을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좀 익숙해졌는데도 이 소설을 읽을 때 대단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포크너의 묘사 자체가 보통 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인데 의식의 흐름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나 위대한 작가기는 한데 그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어떤 투명성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이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속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리시즈도 조금 저도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왜냐면 사건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마치 버지니아 울프의 뭐 델러웨이 부인은 상관은 없지만은 프로스트도 마찬가지고 뭔가 피와 살이 도는 인물들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 그 자체가 육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지 이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피와 땀이 확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포크너의 글은 의식의 흐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읽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찰나적인 그 기법을 마치 몽타주나 윌리엄 포크너식대로 찾았는데 포크너가 모더니즘에서 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외양을 묘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을 묘사하는데 포크너는 그거를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울프나 조이스나 프로스트가 모더니즘의 의식의 기법 자체를 숭상했다면은 포크너는 그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의 형상을 뭐야? 직조해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411쪽 4장입니다. 뭐 불도 나고 이랬던 거 같네요. 그들? 내가 알기로는 미스 버든이 혼자 살고 있다는데 다시금 바이런은 상대를 잠시 바라본다. 그러나 하이타워의 얼굴은 그저 진지하고 흥미를 느끼는 표정일 뿐이다. 브라운과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셋이 일하는 저기 블루칼라 계급 동지인 거야. 바이런이 말한다. 하이타워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모르셨군요. 바이런이 또 입을 연다. 그들은 마을의 외곽에 거기서 살았답니다. 거기서 살았다? 그들은 그 집에서 하숙을 했나? 아니요. 뒤편에 있는 낡은 검둥이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3년 전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그때부터 쭉 거기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밤에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있었죠. 브라운이 그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브라운도 그리로 데려갔지요. 자, 미스 버든 몰래 이제 이런 제퍼슨 시에서 위스키를 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권총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제정신으로 사는 느낌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422쪽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겉은 그냥 백인이에요. 겉은 백인인데 이제부터 이제 좀 인종 얘기가 조금 나올 거지만은 겉은 백인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읽어볼게요. 422쪽.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하셨죠? 크리스마스는 검둥이 피가 섞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브라운과 어제 일은 아직 듣지 못하셨죠? 검둥이 피가 섞였다? 하이타워가 말한다. 그의 음성은 가볍고 경박하게 들리는 것이
마치 엉겅퀴꽃이 소리도 무게 없이 침묵 속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온몸은 얼굴 표정이 움직거리는 것처럼 각 부분이 혐오와 거부를 나타내며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다. 바이런은 그의 조용한 축 늘어진 큰 얼굴에 반짝이는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가볍고 침착하다. 하이타워는 말한다. 크리스마스와 브라운, 어제 일 이야기라니 그게 무엇인가? 자, 어제 일이었대요. 어떤 시골 사람이 가족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불이 난 것을 발견했대요. 아니, 그는 두 번째로 현장에 간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을 부수니까 벌써 거기에 남자가 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쭉 좀 넘어가서 불을 맨 먼저 발견한 사나이가 거기서 벌써 와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브라운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발견했다고 그 시골 사람이 미스 브라운이었군. 자, 그리고 그 불이 난 집에 이 여자가 어떻게 죽어 있었냐. 그 여자는 조금 잔인합니다.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은 거의 잘리다시피 했다더군요. 자, 지금 사건이 터졌죠. 지금 불이 났고 크리스마스 조 브라운이 됐건, 그러니까 그 레나의 애 베고 애 베개하고 도망간 이놈이 됐건, 조 크리스마스가 됐건, 지금 이 둘이 좀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미스 버든의 집에서 불이 났죠. 그리고 거기서 미스 버든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목이 거의 잘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불은 타버렸고 둘은 사라졌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범인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뭐가 생겨나보죠? 어떻게 보면은 추리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추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추리.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묘사에서도 드러났지만은 아무리 조이스나 울프나 프로스트가 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거든요. 포커넛처럼. 근데 포커넛은 진짜 막 나가요. 이건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르포 프로그램에서 보일 듯 법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조 크리스마스는 피가 섞여 있어. 흑인의 피가 섞여 있어. 그게 절대 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배경이 1930년대에 미국 남부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사내의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가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됐냐? 좀 넘어가 볼게요. 424쪽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미스 버든의 시체를 시내로 옮겨갔습니다. 은행에는 그 여자가 죽은 뒤에 어떻게 하라는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그 서류 덕택으로 그 여자 집안에 예전에 살고 있던 조카가 하나 있음을 알게 됐는데 그 조카에게 전보를 줬더니 2시간도 안 돼서 범인을 찾아주면 $10,000,000의 성금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와 브라운은 둘 다 보이지를 않았죠. 경찰서장이 오두막집에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을 때 이때다 하고 모두들 크리스마스와 브라운에 대한 이야기를 짓거리기 시작하며 그 부인을 죽인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변형하면서 읽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요. 주정꾼이 브라운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브라운이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브라운이 나타났죠. 그때 술이 멀쩡했는데 광장에서 8시쯤이었고 그 부인을 죽인 거는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어대고 된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경관을 불러서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죠.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그가 크리스마스를 잡아서 그에게 주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그가 크리스마스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지가 3년 동안이나 크리스마스는 미스 버든과 부부로서 지냈대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조금 초장이에요. 초장이고 지금 여기까지를 오늘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막 깊이 있게 확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사건의 전말에 지금 임신한 여자가
제퍼슨 시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 일이 저질렀나를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콘트라스트가 큰 어떤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제일 하이타워 같은 인물들, 그리고 바이런 번치도 사실은 수줍고 이렇다고는 하지만은 꽤나 뭐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조 크리스마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게 될 거고, 조안나 벌든, 미스 벌든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굉장히 독특한 여자예요. 굉장히 굉장히 묘사가 독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첫 시간 이렇게 8월의 빛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따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올릴 거니까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뭐 책을 안 사셔도 괜찮지만은 책을 한번 사보셔서 저랑 이렇게 같이 한번 쭉 따라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